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어떤 모습을 펼칠까요? 일단 지난주 뉴욕 증시는 소폭의 상승권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났는데요. 자, 우리 증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월요일장 열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어떤 점들 살펴볼까요? 예, 일단 거래소는 지난 목요일 날 전기전자 업종의 거래가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이격도가 물론 이제 뭐 일부 종목군이 한 110%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부담이 좀 되겠습니다만 일단 전기전자 업종으로 거래가 좀 많이 실렸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늘 추가적으로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일단 200일선에 대한 지지력이 확인되는지를 좀 먼저 선 점검하시고 나서 대응이 필요한 구간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움직임을 본다면 대형주 위주의 그런 장세가 좀 펼쳐졌고 네, 그렇죠.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네. 이번 주에도 그런 호응폭이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 기대감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된다면 뭐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진다면 2004 안착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전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전자가 워낙에 이제 바닥권에서 강하게 주간 단위로 좀 보여줬기 때문에요. 쉽게 그 시세 자체가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역시도 지금 환율이 뭐 고점에서 거의 50원 내려와 있습니다만 작년과 비교해서는 양호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까지는 현대차 그룹주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래소는 뭐 대형주 쪽으로 좋은 흐름 예상됩니다. 달러가 뭐 주말에도 인덱스 기준으로 한 0.5% 정도 밀려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또 이제 철강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 귀금속 관련 상품주들의 시세 전체적으로 좋았던 상황이어서 지난 목요일과 유사하게 특히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제 철강주들 좀 좋았던 상황인데요.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제철, 고려아연 이런 쪽들 오늘 시세가 풍산도 마찬가지고요. 연속성이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품주 관련 강세 관련해서는 오히려 음식료 업종한테는 조금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료랑 철강 쪽은 조금 다르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쪽들은 고려가 필요한 것 같고 지수는 뭐 그냥 대형주가 세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고요. 전기전자 포함해서요. 이쪽은 좀 일단 거래가 좀 실려지는지를 체크하셔야 할 것 같고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일선을 한번 깨고 올 것인지를 좀 지지력을 일단 확보한 이후에 흐름들 점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좀 비슷한 그런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월요일장이네요. 지난주 지지부진했었던 이 코스닥 시장보다는 여전히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좀 펼쳐지면서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4일 연속 순매수를 펼쳤는데요. 이번 주에도 그런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간 선물 지수부터 체크해 보죠. 올랐습니다. 0.53%가량 상승을 했고 코스피로 환산하며 2030포인트에 해당을 합니다. 주가는 0.7%는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동시효과 상황은 야간 선물 지수보다는 좀 약합니다. 현재 오르고는 있는데 강박권 정도 출발을 앞두고 있네요. 2.27포인트의 상승, 0.11%가 상승한 2021.8포인트 선의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0.53포인트의 상승, 0.08%의 상승으로 강박권 예상이 됩니다. 675포인트 선의 출발되기 상황입니다. 자, 종목들 살펴보죠. 현재 혼조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 히어로였던 이 삼성전자가 오늘 나흘 만에 마이너스권의 출발 앞두고 있고요. 지금 한국전력 그리고 네이버의 호가가 한 1에서 3% 정도로 강하게 붙고 있고 고려아연이 한 5% 정도 플러스권의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대형주부터 살펴보죠, 의원님. 네, 일단 삼성전자는 한 0.79% 정도 하락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SDI,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뭐 LG이노텍, 그리고 한솔테크닉스 뭐 플러스권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는 현대차가 0.6%로 좋고요. 또 기아차, 모비스, 뭐 현대위아, 만도, 한국타이어까지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나올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도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뭐 두산중공업까지 1에서 2%로 좋고요. 현대상선은 일단 뭐 10월 10일 날 뭐 크게 뭐 우려 없이 우려했던 거와 다르게 좀 그냥 잔잔하게 지나갔는데요. 현대상선은 한 4.4% 정도 올라서 7,360원 선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라든지 뭐 하나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 OCI도 한 1%씩 올라서 나올 것 같고요. 글렌코가 일부 상품 제품을 감산한다는 얘기 나왔다고 하는데요. 고려아연이 그 덕을 볼 거라고 아침에 리포트 나와 있습니다. 6% 급등 출발 예상되는데요. 고려아연이 53만 8천원 나와 있고요. 글로벌하게도 지난 그 주말에 광산주들 역시 랠리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포스코나 고려아연, 현대제철 계속 플러스 나와 있고요. 증권주가 키움하고 삼성증권 쪽으로 한 1%씩 올라서 출발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LG생건이나 한국화장품 제조, 한국콜마 플러스권이고요. 음식료는 일단 상품 가격이 세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심리가 꺾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율 부분이 이제 실적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면 3분기가 가이던스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약간 우려가 지난주 후반부터 빠르게 수출주 강세 국면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롯데나 GS 리테일, 오뚜기, 오리온, 그리고 삼양사, CJ 제일유상, 롯데칠성, 현대그린푸드까지 마이너스권의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는 고려아연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그 기대감, 오늘 증권가에도 호평이 나와서요. 주가가 한 6.8% 정도 오름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음식료 쪽 좀 시세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이트진로 홀딩스는 오늘 5% 넘게 강한 시세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동시효과입니다. 엿새 만에 플러스권의 출발 앞두고 있는 하이트진로 홀딩스고요. 이 밖에도 지금 현대상선, 영풍, 그리고 네이버 등이 한 3에서 4% 정도 플러스권의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조선주가 좀 좋지가 않네요.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2.8%대 마이너스권의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가는 1포인트의 상승 676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살펴보죠, 의원님. 예, 일단 그 뉴욕장에서 일부 바이오가 한 1%대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탄력이 아주 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메디톡스, 코롱생명과학은 마이너스권이고요. 삼성 LNS도 한 1.4% 정도 밀려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카오는 보합권이고요. 거래소의 네이버나 NH엔터는 오늘 강세로 출발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핀테크 쪽에 삼성페이 관련주가 루프페이 해킹건 관련해서 지난 목요일 날 좀 많이 아침부터 좀 안 좋았던 상황인데요. 아모텍이나 한솔테크닉스 오늘 다시 조금 올라올 것 같고요. 나이스 DNB나 한국전자 인증 이런 쪽들도 플러스권 나와 있습니다. 중국 국적주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좀 좋았는데요. 중국 원양자원이 한 20% 정도 올라 있고요. 웨이포트와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그리고 차이나 그레이트, 차이나 하오란 SNC 엔진그룹, 글로벌 SM도 플러스권에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T 장비군 쪽에서는 SNU나 테스, 원익 IPS, TLI, 아바코 쪽으로 1%씩 올라서 나올 것 같고요. 전기차나 10월 12일 월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주말 뉴욕에서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엇갈리는 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실적 관련된 그 종목군들은 이제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코아 실적이 발표가 됐죠. 부진한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는 7% 가까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갭도 실적이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는데요. 부진한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가 5% 넘게 하락하는 그 움직임이 좀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이 보고 있는 테슬라 모터스는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에 주가가 하향 조정 소식에 주가가 한 2% 넘게 밀렸다는 점 특징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항공주들은 주가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승객 수도 늘어나고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6.74%나 급등하는 그 모습이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국제 유가는 계속적으로 관심권인데요. 지난 한 주 동안 8%가량의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금요일에도 조금 더 오르면서 50달러 선에 육박하는 그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상품주들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잠시 후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죠. 여객 쪽에서 환율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10원 40전의 하락입니다. 1149원 75전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많이 후퇴하면서 지연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이러한 점에서 달러의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점들 그대로 반영되면서 지금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0원 50전의 급락 1148원 50전 선으로 개장된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증시는 오늘 체육의 날 휴장이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선물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지수 시간의 0.9포인트의 하락입니다. 246.7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상승폭 살짝 더 키우면서 1.3포인트의 오름세 247.05포인트 선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물시장 살펴보죠. 허 의원님. 네, 자, 이틀 동안 그 거래가 한 번에 좀 반영이 되면서요. 선물 쪽은 주말 야간 거래 고가랑 유사하게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247.80보다는 조금 모자라도요. 지금 247.40까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한 500계약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은 소폭의 매도입니다. 계리홀은 여전히 하지만 마이너스 0.11로 좋지 않은 상황이 있고요. 프로그램은 차익 쪽은 소폭의 매도, 또 비차익으로는 한 130억 들어오면서 전체로는 129억 정도 매수 우위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에서 이 비차익 위주로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이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지금 544계약 정도의 순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매수 우위로 출발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나흘 연속의 매수입니다. 120, 현재는 105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기록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네이버, 고려아연, 오늘 좀 시세가 많이 좀 붙고 있는 그 네이버나 고려아연 쪽으로 현재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기관도 쌍끌이 매수입니다. 지금 36억 원가량 매수로 현재 시작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시간이 2022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닷새 연속의 오름세입니다. 여기서 시가보다 상승폭 키우면서 양봉 4일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6.44포인트가 상승한 2025.58포인트 0.3%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 오늘 나흘 만에 반등권입니다. 2.42포인트가 오른 677선 0.34% 정도 상승하는 그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죠. 현재 삼성전자는 내리고 있고 지금 현대차는 보합권 정도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들 특징을 좀 점검해보죠. 의원님. 네, 삼성 쪽은 오늘 좀 쉬는데요. 0.9% 정도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0.9% 하락권이고요. 자동차 쪽도 좀 부진한데요. 일단 모비스가 마이너스권이고요. 현대차는 이렇게 보합 정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T 자동차 중에 센 쪽은 한솔테크닉스가 한 3% 정도 올라 있고요. 아모텍도 한 4%가량 강한 흐름 아침부터 나와 있습니다. 삼성 SDI도 2.27% 정도로 좋고요.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다 강세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 연결해서는 만도라든지 성우하이텍, 현대유아 좋고요. 한국 타이어가 아침에 아주 강하게 붙습니다. 거래는 한 21억 정도로 세진 않습니다만 메릴린치랑 CT, 모건스탠리, CS 쪽으로 매수 들어오면서 6% 한국 타이어 급등세 나와 있고요. 현대 같은 운송 장비 내에 삼성중공업이 4%로 좋습니다. 오늘 14,250원 선 삼성 엔지니어링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또 합병 이슈 재부각 되게 되면서 아주 좋은 흐름세 지난주 후반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2.3%로 좋고요. 그리고 현대상선이 한 4%가량 올라갑니다. 66억 정도 아침에 거래 실리고 있고요. 고려아연은 트레이딩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아침에 12%까지 올랐다가 현재 6%로 꺼져 있는데요. 63억 원 정도 거래됩니다. 지금 아침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강하게 붙여놨는데요.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좀 보셔야 되겠어요. 지금 신고가 목표 주가가 한 50만 원 후반대 나와 있는데요. 주말에 보니까 이제 아연 단가도 한 9% 올랐고, 그다음에 구리라든지 전반적으로 비철 금속이랑 철강제 가격들이 좀 상승했던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루에 또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서요. 트레이딩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고려아연 한 6% 올라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가 1.1%, 또 현대제철이 1.86% 상승권입니다. 건설 쪽에서는 대림산업하고 현대건설 좋은데요. 대림산업이 2.1%, 또 현대건설이 2%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 고려아연이 실적 개선에 대한 그 전망과 함께 주가가 많이 좀 오르고 있고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풍산도 지금 주가가 한 4%가 넘는 아주 강한 시세가 좀 붙고 있어서 지금 철강 금속 업종이 한 2.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풍도 마찬가지의 시세예요. 지금 한 7% 넘는 상승권에 7% 가까운 상승권의 움직임. 뭐 서원이나 대창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철강 좀 한번 점검을 좀 해볼까요? 예, 일단 뭐 글렌코가 일단 시작을 좀 한 것 같고요. 마무리도 약간 이쪽에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개별 이슈로는요. 그리고 뭐 큰 판은 일단 뭐 달러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품 가격 관련해서 이제 뭐 랠리가 오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빠르게 또 강하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섹터 내에서도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견조하게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3분기 가이던스로는 일단은 작년 3분기보다는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전망들은 되고 있는데요. 뭐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뭐 아주 뭐 부담스럽거나 하는 편은 아니라서 매수가 좀 강하게 붙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하고 뭐 포스코, 현대제철, 풍산까지 같이 움직임 나오는데요. 뭐 혼자만 올라가는 거 아니고 동반해서 같이 섹터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반등세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전반적으로 또 유가도 좀 올랐었는데요. 좀 소폭의 오름세 좀 펼쳤는데 오늘 뭐 조선주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한 3.6% 정도,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모두 오르고요. 반면에 대우조선해양만 유일하게 오늘 한 1%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 자동차 쪽이 좀 좋지가 않은데요. 지금 현대차는 소폭 마이너스권, 기아차는 한 보합권 정도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타이어 쪽의 강세가 역시 뭐 두드러지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5%, 넥센타이어가 한 2.7%, 금호타이어도 한 1% 상승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타이어주들 한번 점검해 보죠. 예, 자 타이어 쪽이 글쎄요, 뭐 재료가 아침에 플로어는 점검은 안 되는데요. 뭐 아마 뭐 추측해보기로는요, 중국산 타이어 덤핑 이슈로 우리가 좀 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연장선에서 큰 그림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가이던스가 지금 완성차 쪽 봐서는 세지는 않습니다. 아주 뭐 좋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견조한 수준 정도. 근데 지금 현재 한국 타이어는 제가 파악한 가이던스로는 작년보다는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8월 말까지 주가가 34,500원 선에서 좀 미리 선반영했다는 심리도 약간은 시장에서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날 34,000원 찍고 나서는 단기 한 달 넘는 동안에 한 30% 이상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와 있는데요. 실적 시즌에 있어서 이게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인지는 조금 확인은 일단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바닥권에서 확실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넥센타이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도 좋습니다. 일단 원재료 가격이 전반적으로 WTI 떨어지게 되면서 하향됐던 상황이고요. 수요가 정확하게 체크는 안 돼도요. 일단 유가가 하락했었기 때문에 역시 이쪽도 조금 더 많이 이제 운행을 했다고 하면 최종 수요도 좋았을 정도로 추정은 하는데요. 일단 가이던스는 좋지 않다라는 부분 점검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뭐 같은 섹터 내에서는 자동차 쪽에서는 타이어가 가장 좀 세게 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밖에도 증시가 좀 오르면서 지금 증권업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참 옆으로 계속 바닥권에 기고 있는 그 업종인데요. 오늘 1.2% 정도 업종 상승률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섬유의복주들도 좀 움직임이 좋습니다. 태평양 물산은 뭐 TPP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종목인데 유증을 또 안 한다고 해서 오늘 또 전날 급락 이후에 오늘 반등권의 모습이 한 5% 정도로 강하게 좀 붙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쌍방울이 한 9%가량 오르고요. 한세실업이 3.6%의 상승, 또 신영 와코로가 3%대 상승권, 신원 등 움직임이 지금 플러스권에 나오는 그 종목군들이 많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전기차 쪽도 좋네요. 지금 뭐 삼성 SDI, LG화학 모두 1% 넘게 오르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3%대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허위 좀 살펴볼까요? 예, 일단 이쪽은 뭐 폭스바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랠리가 이어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약간 수급이 좀 세게 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방송에서 좀 언급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약간은 좀 작은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대가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핸들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냄새가 좀 나는데요. 어쨌든 뭐 현승만 잘 하시면 수익을 낼 수는 있는 상황일 텐데요.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 있는 쪽들도 있기 때문에요. 밸류에이션 잘 따져보시면서 일단 트레이딩을 좀 짧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SDI나 LG화학도 사실은 SK이노베이션 포함해서요. 1차 전지 쪽에서는 단말기 쪽 소형 전지 말고는 아직은
수익이 많이 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중국이 만약에 레일을 충전 레일을 깔아도 이게 우리를 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시되, 테마성으로는 누군가 종목을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은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코스닥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가 좀 돼야 전체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시총이 큰 종목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요. 일단 뭐 거래소에서도 한미사이언스가 4%대 추가로도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약품이 2.1%, 그리고 대웅제약, 한국콜마, 코리아나, 프로스티믹스, 산성 LNS, 아모레퍼시픽까지, 그리고 이제 음식료까지요. 전체적으로 이쪽이 산업재군, 고려아연 계열의 산업재군이 좋아지게 되면서 안 좋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바이로메드나 코오롱생명과학, 셀트리온 다 밀려서 나와 있고요. 다음 카카오도 조금 약하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텍이 오늘도 지난 목요일에 이어서 가장 센데요. 지난 목요일도 반등이 가장 강하게 나왔었고요. 오늘도 한 22,500원 선까지 8% 정도 강하게 흐름 나와 있습니다. 한솔테크닉스도 좋고요. 나이스가 단계 아주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한 2% 반등 나와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정보라든지 나이스 DNB, 한국전자인증 빠르게 시세 움직이고 있고요. 광림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쌍방울도 15% 급등세, 그리고 한세시럽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국 국적주 중에서는 웨이포트랑 중국 원양자원이 활발하게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좀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들 차별화 양상이 좀 나타나는 가운데 지수는 강보권입니다. 지금 0.03%가량의 오름세고요. 지금 말씀드린 예전과 좀 코스피 지수는 소폭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1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권으로 좀 내려앉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나흘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폭 살짝 더 키우고 있습니다. 1% 정도 마이너스권이고, SK 하이닉스 역시도 증권가의 실적 우려와 더불어서 지금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1.73%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 대형주들 위주로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 쪽을 보니까 좀 DMZ 테마주들이 아주 강한 그 시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코아스, 일신석재, 이화공영, 자연과 환경 2에서 4% 정도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남북 경협주들도 지금 플러스가 나오는 그 종목군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자, 이쪽은 어떤 재료로 움직이는 건가요? 네, 그냥 아까 그 10월 10일 날 그 이슈가 좀 잔잔하게 그냥 토요일 날 지나갔기 때문으로 현대상선이랑 같이 움직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시세 점검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대상선이 한 3% 정도 올라 있고요. 그리고 로만손이나 삼천리 자전거도 한 1%대로 좋습니다. 그리고 큰 종목 중에서는 거래소에 현대건설도 좀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재룡산업, 세명전기 이런 쪽들, 일진전기, 선도전기, 좋은 사람들, 광명전기 쪽으로도 플러스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오늘 좋은데요. 잠깐 좀 보시면 일단 CJ ENM이 좀 지난주까지 좀 많이 밀렸던 상황인데요. 9만 원 중반선에서 8만 원대까지요. 일단 오늘 2.6% 반등하면서 85,800원 선 나와 있고요. 쇼박스도 역시 8,000원대 거의 9,000원에서 7,000원대까지 아주 많이 밀렸는데요. 한 2% 반등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키이스트도 역시나 좀 많이 밀렸던 상황인데요. 5.18% 정도 플러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조금 부진해도요. 부품군에서라든지 장비군 쪽 시세 내주고 있는데요. 일단 원익 아이패스가 0.8% 플러스권이고요. 또 SFA, 그리고 파트론도 오늘 좋습니다. 2.48% 정도. 그리고 해성옵틱스도 2.1%, KH바텍이나 인터플렉스, 서울반도체까지 플러스 나와 있네요. 장비군 쪽 조금 더 보시면 레이젠이 한 4% 올라 있고요. ICD나 TLI, 아바코, SNU 이런 쪽들로도 아주 세진 않아도요. 시장 대비로는 좀 선전하는 흐름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유아용품 관련돼서 이 물티슈나 기저귀 관련된 그 종목으로 분류가 되죠. 깨끗한 나라가 지금 7거래일째 상승세, 중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4% 넘게 오르고요. 모나리자도 한 1% 넘게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도 소폭 마이너스권으로 좀 후퇴를 하네요. 0.11%가량의 하락, 0.71포인트가 떨어진 674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IT 부품 쪽의 움직임 좀 괜찮은데요. 23일부터죠. 이 애플의 아이폰 6S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모텍의 강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형성이 되고 있고 파트론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그 종목군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그 상황인데 KS파텍이나 뭐 이녹스 이런 종목군들 상승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네요. 자, 허 의원님 살펴보죠.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뭐 애플하고 삼성 쪽 뭐 그 단말 뭐 결제 쪽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분하겠는데요. 그날 그 이제 루프페이 뭐 해킹건 이슈 나오고 나서 장중에 일부 언론에서 이제 크게 뭐 이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 아니고 했는데 심리적으로는 약간 좀 부담스럽게 좀 건드려 놓은 것 같긴 해요. 또 한 번 이제 그 보안에 대한 우려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단말기가 워낙에 이제 뭐 좋아야지 굳이 사실 제가 뭐 지갑을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했던 부분은 있는데요. 어쨌든 삼성 쪽 그거는 얘기 나오고 나서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오늘 조금 해소가 되면서 이제 한솔이나 뭐 아모텍이라든지 일부 뭐 결제주들 연결된 핀테크 쪽들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조금 심리가 단기로는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삼성페이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단말기가 다 삼성 것이 되면 그것도 또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좀 있겠고요. NHN엔터 쪽에 페이코라든지 사이버 결제 연결되게 되는 흐름들도 보시면 사이버 결제는 이게 밸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세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역시 이제 뭐 애플페이니 삼성페이니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최근에 뭐 광고를 하는 걸로 봐서 상당히 마케팅비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뭐 매출 나오고 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줄지에 대한 의문점들을 가져볼 수 있을 만큼 마케팅을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 봐서는 일단 뭐 테마로 움직일 수는 있어도 실제로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좀 더 이제 확인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그쪽 그 부품군들은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장비 쪽은 일단 뭐 증설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도 약간 있겠습니다만 실적 앞두고서는 좀 이제 그 2분기까지 이어졌던 뭐 랠리 연장선으로 좀 해석하면서 일부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IR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LG 쪽 증설력이 나오고 나서 삼성 쪽도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좋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장비군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저 캐펙스 증설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급락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 쪽인데요. 지금 토니모리가 8% 넘게 하락권의 움직임. 오늘로 8거래일째 지금 급락권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과 코리아나도 지금 나란히 한 3%가량 밀리고 있고요. 아모레지는 아모레퍼시픽이 1% 넘게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수급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 오늘 매수 출발했다가 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는 조금 더 더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살펴보죠. 네, 자 선물 쪽에서는 지금 뭐 지난주 후반부터 좀 유사한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이유 없이 아침에 뭐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근데 지금 호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건수로 봐서 한 31건에 한 70개 들어와 있으니까 건당 평균 내보면 한 명이 한 2개씩 넣고 있던 거거든요. 메이저가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뭐 보고 있는 쪽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뭐 40개, 60개, 70개 받쳐져 있는데 이러면 상당히 그 시세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200~300개씩은 들어와야 좀 빡빡하게 시세가 연결되곤 하는데요. 지금은 그만큼 좀 호가가 얇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주의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짧은 구간 내에서 변동성이 커져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리율은 뭐 그냥 잔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거래소는 업종으로 보시면 일단 외국인 쪽보다는 기관을 좀 먼저 봤으면 싶은데요. 기관 쪽 보시면 12일자 기준으로 거래소 기관은 한 111억 매수인데요. 지금 사는 쪽은 역시 철강금속 쪽 가장 많이 사고 있네요. 뭐 기관 수급 겹쳐지는 곳에 시세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오늘 11원 급락이면서 1148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도 뭐 전통적인 원고 수혜주인 철강금속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랑 금융주 올라와 있고 금융도 역시나 뭐 원 강세일 때 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사는 쪽은 화학하고요, 운송 장비,
뭐 건설 들어와 있습니다. 화학 섹터에도 일부 정유 쪽은 외화부채가 많기 때문에요. 원재료 수입비도 그렇고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원 강세 수혜군으로도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쪽 외국인 쪽도 매수 들어옵니다. 코스닥에서는 둘 다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많이 팔고 있는 쪽은 소프트웨어하고 제약, 그다음에 IT 관련주들 매도고요. 기관 쪽도 역시 뭐 유사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파는 물량 IT 쪽 받아주고 있고요. 제약도 매수고요. 거래소에서도 역시나 외국인 기관 매물 나오는 유통이라든지 음식료, 제약 쪽에서 매수 약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참고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 네이버나 한국타이어, 고려아연 쪽으로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매도는 지금 셀트리온 그리고 내추럴 엔도텍 지금 오늘 한 3%가량 밀리는데요. 외국계 상권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잡히고 있다는 측면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 중개석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